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불법 대북 송금 수사를 신작 소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쌍방울 내일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자기 돈 3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까? 이재명이 쌍방울 팬티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떠안았습니까? 사채업까지 한 장사꾼 김성태가 자신과 임직원의 구속을 무릅쓰고 알지도 못하는 이재명을 위해 800만 달러를 김정은에게 상납했다는 말입니까? 3살 난 아이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현란한 요술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쌍방울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화영 경기지사가 자기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증거와 당사자들의 진술이 검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행적이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 불법 송금 날짜와 정확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뺌하거나 남탓하거나 아니면 말고식으로 뻗대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최측근이라고 자랑한 김용, 정진상의 범죄 행위도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쌍방울 김성태와 이화영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른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은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과 김성태는 알지도 못한다, 전화통화한 적 없다고 우기다가 최근에는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지요. 그러나 이화영이 연결해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에게 고마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잘 알고 협력해 오던 사이인 것입니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도록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자기는 몰랐다라고 잡아뗄 게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수사를 검찰 독재 정치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치야말로 범죄 독재 정치 아닙니까? 검찰과 법원을 차례로 속여 넘기면 범죄자의 독재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백일몽을 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2월 4일 토요일 오후 서울도심에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쇠과실을 위해서 전국 당조직의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파란 옷을 입고 나오라고 드레스 코드까지 하달했습니다. 국회를 장악해 무소불위 횡포를 부리는 다수당 민주당이 왜 소수당의 수단인 장외투쟁을 선택했을까요? 민주당에 묻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인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작정입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이 2019년 9월부터 벌였던 조국 수해 집회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피켓을 들었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공정과 정의라는 레드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 정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세상으로 불러냈고 국민의힘은 그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정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조적조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민주당 장외 집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아마 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입니다. 국민들은 조국 수호 집회의 시즌2가 될 이재명 수호 집회를 향해 민주당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썩어빠진 공직자들이 나랏돈 훔치고 국민을 지배하는 나라, 언젠가 한 번은 대청소를 꼭 해야 합니다. 라고 2015년 4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대청소 운운하는 청백리 코스프레를 한 지 석 달 후 2015년 7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을 화천대유와 함께 설립했습니다. 앞에서는 부패 대청소를 외치면서 그 뒤에서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이라는 검은 돈의 저수지를 파고 있었습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의 혼란은 어설픈 관용과 용서가 부른 참극이다. 2015년 6월 이재명 대표가 트위터에 쓴 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를 어설프게 관용과 용서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쌓아올린 지방 권력의 부정부패, 이번에는 반드시 대청소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생을 국회 지붕 아래에서 챙기는 것이 여야 정당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삭제, 보험 사기 범죄 처벌 강화, 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장외 집회장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엄동설안에 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복합 경제 위기의 가운데에서 2월 임시국회는 절박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당인 민주당의 여러 가지 태도로 봐서 2월 임시국회도 민생국회가 아닌 정쟁국회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당이 중소기업 중앙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박한 호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8시간 연장 근로제 문제도 2월 임시국회 중에 해결이 되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대 25%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 특례 제한법, 또 각종 규제도 혁파되어서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생각은 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을 주장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제1당이 농성하는 모습은 생경스럽기도 하고 참으로 특이하게 보입니다. 검찰 장악하고 마구잡이로 수사할 때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을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하는 주장을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곧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판결이 있고 나면 아마 상당히 흑백이 가려질 텐데 민주당이 그 이전에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닭 좋다가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낭패를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탄핵과 특검 추진을 철험회라는 민주당 초선 중심의 강경파가 주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험회는 검수완박, 위장탈당, 또 이모 교수 허위사실 유포,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채널A 사건 특검을 발의하기도 한 모임입니다. 어디든지 강경파가 조직 전체를 망칩니다. 민주당이 연속해서 선거에 패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험회 같은 이런 강경파가 설치고 법에 맞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하면 할수록
민심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북 송금 의혹 여러 가지 팩트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과 팩트의 문제이지 무슨 소설을 써내 만회하는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성태 회장 모른다고 했다가 서로 통화한 사실, 조문에 모친상에 대리 조문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고, 또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 지사의 친서와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문이 돈 전달 시기에 맞추어 전해졌다는 이런 물증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자금 밀반출은 이미 입증이 된 사실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남북교류 행사를 총괄하면서 김성태 회장의 대북 활동을 지원해 준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일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패 관련 실정법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특히 놀라운 점은 대장동 의혹처럼 너무 스케일이나 대담함이 큰 사건들이 수없이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엄중하게 부과되어 있어서 대통령도 함부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개 도지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대북 사업을 몰래 진행할 생각을 했는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한때 외치고 다녔습니다. 정말 못할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밝혀지는 것은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이를 눈 가리고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소설입니다. 진실은 힘이 매우 셉니다. 흑우로서 진실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본인만이 무너질 뿐이라는 것을 빨리 알고 더 이상 부정하거나 소설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에 이어 어제 장외 집회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1월 국회도 민생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1월 국회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논의는 없고 국민도 국가도 미래도 아닌 오직 이재명 방탄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집회도 국민보호대회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 조여오는 수사망을 막기 위한 방탄 집회임을 민주당도 국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민주당의 이재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진짜 민생 국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이 법부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실손보험 간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이거나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20년에서 22년까지 약 7,40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법안은 14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무엇이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인지 분명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입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 100억 원이 되는 돈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중 5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사업 비용이었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쌍방울은 4월 북한에 송금을 했고 이재명 지사 측은 5월에 방북을 요청하는 친서를 북에 전달을 했습니다. 유엔 결의에 의해 북한이 제재 중임을 이재명 지사가 모를 리 없습니다. 본인이 대선을 위해 조폭 세력과 손잡고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과 제3자 뇌물죄 등 범법 행위를 알면서 저지른 것입니다.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한다면 왜 쌍방울에서 돈이 나옵니까? 쌍방울 송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재명식으로 대장동처럼 저지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쌍방울과 자신이 무슨 관계냐며 쌍방울과는 내복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또다시 밝혀진 것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는 수백억의 돈을 기꺼이 쓸 만큼 경제적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김성태 회장과의 밝힐 수 없는 대가성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거액이 북한에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가 전공인 이재명 대표의 거짓쇼가 탄론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함께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친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유동규도 측근이 아니라 하고 김만배의 극단적 선택도 모른 척한 사람입니다. 이재명발 조폭 스릴러 소설이 자서전이 되고 있습니다.